나는 지금 내 앞에 현실을 본다. 이것이 전부라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내가 보는 이 세계는 정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연다. 햇빛이 들어온다. 새가 운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상한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내가 없다면 이 햇빛도 이 새소리도 존재할까? 어리석은 질문 같다.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세상은 나 없이도 돌아간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선다. 정말 그럴까? 나 없이 햇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내가 보지 않을 때 냉장고 안에 불은 켜져 있을까? 우스운 질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이다. 내가 관찰하지 않을 때 그것은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아니면 존재하기는 할까? 과학자들이 시험을 했다. 아주 작은 입자를 관찰했다. 관찰할 때와 관찰하지 않을 때 입자의 행동이 달랐다. 보고 있으면 입자처럼 행동한다. 보지 않으면 파동처럼 퍼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찰한다는 행위가 현실을 만든다는 것이다. 내가 본다는 것, 내가 의식한다는 것, 그 순간 무언가가 결정된다.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의 현실이 선택된다. 누가 선택하는가? 바로 나다. 내 의식이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과학이 발견한 사실이다. 우주는 관찰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다가 누군가 본다. 그 순간 하나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묻는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내 우주가 바뀌는 것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부터 낸다. 날씨가 흐리다. 교통이 막힐 것 같다. 오늘도 힘든 하루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하루를 만난다. 신호는 계속 빨간불이다. 사람들은 불친절하다. 모든 것이 꼬인다. 다른 사람은 같은 아침에 다르게 깨어난다. 창밖을 본다. 구름이 재미있는 모양이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일을 만난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이 온다. 우연히 좋은 기회를 얻는다.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우연일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우주를 만든 것일까? 생각은 에너지다. 이것도 과학이다. 뇌에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이 전기 신호는 자기장을 만든다. 자기장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더 나아가 본다. 모든 것은 에너지다. 단단해 보이는 책상도 에너지의 집합이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전자가 돌아다니는 에너지장이다. 내 몸도 마찬가지다. 나도 에너지다. 생각도 에너지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내 생각의 에너지가 주변의 에너지와 상호작용한다. 내가 어떤 주파수로 진동하느냐에 따라 내가 끌어당기는 현실이 달라진다. 음악을 생각해 본다. 같은 공간에 두 개의 기타가 있다. 하나의 기타에서 A음을 친다. 그러면 다른 기타의 A현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한다. 같은 주파수끼리 공명하는 것이다. 내 의식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떤 생각에 주파수를 보내느냐에 따라 같은 주파수의 현실이 공명한다. 불안한 생각을 하면 불안한 상황이 공명한다. 감사한 생각을 하면 감사할 일이 공명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에너지의 법칙이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것끼리 모인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내 생각이 만드는 진동이 비슷한 진동을 가진 현실을 끌어당긴다. 그렇다면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로 살고 있는가? 두려움의 주파수인가? 사랑의 주파수인가? 부족함의 주파수인가? 풍요의 주파수인가? 아침에 거울을 본다. 내 얼굴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순간 나는 피곤함의 주파수를 보낸다. 노화의 주파수를 보낸다. 그러면 그것이 증폭된다. 더 피곤해지고 더 늙어 보인다. 다시 거울을 본다. 이번에는 다르게 본다. 내 눈에 생명이 있다. 오늘도 살아있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순간 나는 생명의 주파수를 보낸다. 감사의 주파수를 보낸다. 그러면 그것이 증폭된다. 에너지가 생기고 밝아 보인다. 같은 나를 보지만 다른 나를 만든다. 어떤 의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가 창조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 누군가를 만난다. 그 사람이 불편하다. 짜증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불편한 면만 보인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린다.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 관계가 나빠진다. 같은 사람을 다르게 본다. 이 사람도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다른 면이 보인다. 숨겨진 배려가 보인다. 노력이 보인다. 관계가 좋아진다. 같은 사람이지만 내 의식이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내가 만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그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깨닫는다. 내 밖의 세상은 내 안의 세상이 투영된 것이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만나는 현실이 달라진다. 가난을 두려워한다. 돈이 부족할 것이다. 언제나 모자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부족함의 우주를 산다. 기회가 와도 보이지 않는다. 있는 것도 부족해 보인다. 실제로 부족해진다. 풍요를 믿는다. 우주는 풍요롭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온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풍요의 우주를 산다. 기회가 보인다. 작은 것도 감사하다. 실제로 풍요로워진다. 이것이 착각일까? 단순한 긍정적 사고일까? 아니다. 이것은 의식의 창조력이다. 내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내가 경험하는 세상 자체가 바뀐다. 과거를 돌아본다.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나를 성장시켰다. 그 경험이 지혜를 주었다. 같은 과거인데 의식이 바뀌니 의미가 바뀌었다.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었다. 무엇이 바뀐 것인가? 과거가 바뀐 것이 아니다. 내 의식이 바뀐 것이다. 그러니 과거의 의미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미래도 마찬가지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 수많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내가 어떤 의식으로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 어떤 미래가 나타날지 결정된다. 실패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미래가 온다. 내 의식이 그 미래를 선택한다. 실패의 증거만 보인다. 안 되는 이유만 찾게 된다. 실제로 실패한다. 성공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미래가 온다. 내 의식이 그 미래를 선택한다. 성공의 가능성이 보인다. 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실제로 성공한다. 이것은 허황된 생각이 아니다. 운동선수들을 본다. 경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이미 성공한 모습을 상상한다.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 것을 본다. 관중이 환호하는 것을 듣는다.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것을 느낀다. 왜 그렇게 하는가?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반응한다. 근육이 기억한다.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 실제 경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나온다. 이것이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내가 무엇을 생생하게 상상하느냐, 얘가 무엇을 진심으로 믿느냐, 그것이 내 뇌에 각인된다. 내 몸이 반응한다. 내 행동이 바뀐다. 결국 현실이 바뀐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현실을 만들고 있는가? 병이 있다. 아프다. 낫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병의 우주를 산다. 증상에만 집중한다. 몸의 신호를 두려움으로 해석한다.
치유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같은 병을 다르게 본다. 이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다.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다. 나는 치유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치유의 우주를 산다. 몸의 지혜를 신뢰한다. 치유를 돕는 것들이 보인다. 실제로 회복한다. 의학도 이것을 인정한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른다. 가짜 약을 먹어도 진짜 약이라고 믿으면 실제로 증상이 좋아진다. 왜 그런가? 믿음이 몸을 바꾸기 때문이다. 의식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대도 있다. 노시보 효과다.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난다. 독약이라고 믿으면 물을 마셔도 아프다. 의식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 그렇다면 이해한다. 내 몸도 내 의식이 만든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내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 늙어간다고 생각한다. 매일 쇠약해진다고 믿는다. 그러면 실제로 빠르게 늙는다. 반대로 생명력을 믿는다. 매일 재생된다고 믿는다. 그러면 실제로 더 건강하게 산다. 세포를 본다. 끊임없이 죽고 태어난다. 3개월이면 피부 세포가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뀐다. 1년이면 몸의 대부분이 새로워진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렇다면 나는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고 있다. 매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새로운 세포들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누가 결정하는가? 내 의식이 결정한다. 늙음의 의식으로 살면 새 세포도 늙은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젊음의 의식으로 살면 새 세포도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깊이 들어간다. 내 우주는 정말 내가 만든다.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내 의식이 선택하고 창조한 것이다. 누군가 말한다. 그럼 나쁜 일도 내가 만든 것인가? 사고도, 질병도, 불행도 내 책임인가? 여기서 조심한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다. 의식의 창조력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죄책감의 우주를 만든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본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 이것도 내 우주의 일부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 어떻게 성장할까? 그러면 배움의 우주를 만든다. 같은 상황인데 의미가 바뀐다. 희생자에서 창조자가 된다. 무력함에서 힘을 되찾는다. 이제 나에게 질문한다. 나는 지금 어떤 우주를 살고 있는가? 두려움의 우주인가? 사랑의 우주인가? 부족함의 우주인가? 풍요의 우주인가? 분리의 우주인가? 연결의 우주인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는 우주를 창조한다. 첫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하루의 우주를 결정한다. 감사로 시작하는가? 불평으로 시작하는가?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어떤 우주를 만드는가? 경쟁의 우주인가? 협력의 우주인가? 비교의 우주인가? 존중의 우주인가?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우주를 만드는가? 의무의 우주인가? 기쁨의 우주인가? 생존의 우주인가? 창조의 우주인가? 매 순간 선택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는 선택한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어떤 가능성을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우주가 된다. 내가 사는 현실이 된다. 내가 경험하는 삶이 된다. 그렇다면 힘이 생긴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창조자다. 세상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다. 정확히는 내 우주를 창조한다. 다른 사람은 그들의 우주를 산다. 나는 내 우주를 산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각자의 우주를 경험한다. 그것이 같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낸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는 천국 같은 하루를 보낸다. 무엇이 다른가? 의식이 다르다. 보는 눈이 다르다. 만드는 우주가 다르다. 이제 나에게 질문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우주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창조자로 살고 있는가?